2017년 4월 4일 아침에 충남 당진의 한 지구대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박씨라는 남자가 사라졌다라는 실종 전화였는데요. 이 실종 하루 전날인 4월 3일 병원에 출근한 이 박씨라는 남성분은요, 이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요, 바로 이 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박씨의 그러니까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 방을 딱 여니까 책상에는 약병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혈흔 같은 게 묻은 약솜들이 널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박씨의 휴대전화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새벽 5시경 이 박씨가 병원에서 비틀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에 경찰들은요, 원장실에서 이 박씨가 스스로 어떠한 약물을 자기 몸에 주입한 뒤에 이제 밖으로 나간 듯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들은요, 이 박씨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성형외과 직원들과 그리고 이 박씨 주변 지인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보통 이제 뭐 가출이라고 하면 뭐 부부 사이에 혹은 뭐 집안의 문제 혹은 뭐 채무 관계 혹은 우울증 같은 무언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들이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박씨 원장은 부부 사이도 좋았다고 하고요, 채무 관계도 없었어요. 깨끗했대요. 거기에다가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거나 뭔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이 봤을 때는 왜 가출을 한 거지 싶은 거예요. 가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2시 50분경 경찰들은요, 강릉의 한 휴게소에서 박씨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이 박씨의 상태는요, 휴게소 차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한 뒤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물이 몸 안에 퍼지면서 너무 잠이 왔대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잠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한 휴게소로 들어가서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해요. 이 박씨의 차 안에서는요, 자살하려고 한 듯한 번개탄을 피울 수 있는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장 박씨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 병원장 박씨가 실종되기 약 3주 전에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이 박씨의 집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 사유는 이 박씨의 아내가 쓰러졌다라는 거였어요. 119 대원들은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분은 방바닥에 누워 계셨고 보호자 박씨는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내의 상태는 심정지 그리고 호흡과 맥박 모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끝내 병원으로 옮겨지셨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박씨의 아내. 이 아내분은요,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고요, 항상 아내 곁에는 이 남편 박씨가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참 다정한 부부였대요.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아내를 잃은 박씨. 혹시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런데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박씨를 본 많은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치고는 이 박 씨가 여러모로 되게 태연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박 씨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요. 일주일 뒤에 3월 20일경에 아내의 유가족분들이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세셨던 이 아내분은 평소에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보인 이 박 씨의 행동, 이 아내 측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의뢰하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미 이 아내분의 시신은 화장이 돼버리신 후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되게 난감했대요.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들은요, 우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일 CCTV부터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사건 당일 CCTV 속에는요, 저녁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 박 씨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이 피해자 아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에다가요, 이 박 씨가 자기 병원을 내원했었던 환자들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약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본인이 환자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처방전을 내고요.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거예요.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경찰들은 박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경에 이 직원들이 퇴근하고 혼자 남은 박 씨가 한 주사기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박 씨의 휴대전화에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엄마, 제가 아내 죽인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라는, 본인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요, 의사인 남편 박 씨가 미리 준비해뒀던 수면제를 아내에게 먹인 뒤에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입해서 살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 씨는 왜 자기 아내를 살해한 걸까요? 박 씨의 말로는요, 결혼 직후부터 우리 부부 성격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전부터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참고 참다가 터져가지고 살해를 한 겁니다. 즉, 가정 불화로 인해서 내가 죽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 쪽의 가족분들은요, 가정의 불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격 차이? 이 뭐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성격 차이가 심했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싫었으면 이혼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왜 이혼 안 하고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수사 도중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이 사망한 박 씨의 아내분이요, 약 4개월 전인 2016년 11월경에도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이 남편인 박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기 4개월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이때는,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이때는 호흡, 맥박 두 개 다 없진 않았고요. 아내분은 의식은 없으셨지만 호흡은 붙어 계셨다고 해요. 이 사고로 4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이 아내분은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심정지가 왜 온 건지에 대한 것은 밝혀내지를 못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또다시 똑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신 거예요. 2번이나 심정지로 쓰러진 이 박 씨의 아내, 우연이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박 씨는요, 사실 4개월 전에도 약물 주입해서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살아버려가지고 살해 시도한 게 실패로 돌아갔었어요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패했었던 이 살해 시도가 오히려 아내가 심장마비가 왔었다라는 게 병력으로 기록이 돼버리면서 2번째 살해 시도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는데 도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망한 환자, 전에도, 그러니까 4개월 전에도 심장마비가 한 번 더 왔었구나. 병력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남편이 의심에서 이제 제외가 돼버린 거죠. 도대체 이 박 씨가 아내의 몸에 주입한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뭐였던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마취에 사용하는 근육이완제가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근육이완제라는 거는요, 이제 몸속에 딱 주사를 하는 즉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있는 모든 근육 활동이 멈추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근육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마치 목을 졸리고 있는 듯한 상태가 돼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심장은 멈추게 되고요. 위험한 약물이라고 합니다. 독극물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일반인은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이라고 하고요. 오직 수술을 할 수 있는 과의 의사만이 구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즉,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살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에게 의술은 범행 도구였던 거죠. 이 박 씨가 2번씩이나 살해 시도를 하면서까지 아내를 살해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이 박 씨의 말대로 진짜 가정불화였던 걸까요? 이 박 씨의 아내는요, 수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신 뒤에 홀로 살아오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전쯤에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이혼 경력이 있는 이 박 씨를 만났고, 작년 4월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요, 이 아내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야 이러면서 남편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 남편 성형외과 놀러 오라고 남편의 병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대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주위 지인들은요, 이 박 씨가 과거 옛날에 다른 여자랑 결혼 생활을 했을 때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었대요. 그렇다면 혹시 이 사건에도 여자 문제가 얽혀져 있었던 걸까요? 이 아내분의 유가족분들 측에서는요, 박 씨가 노린 건 처음부터 돈, 그놈의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해서 돈을 보고 결혼했고, 돈을 보고 살다가 돈을 보고 죽인 거다. 이 남편이 운영하셨었던 성형외과는요, 임대료가 1억에 그리고 월 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 씨의 성형외과를 차려준 사람, 그 사람은 아내였다고 해요. 전부 다 아내 돈이었대요. 박 씨의 아내는요,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살았던 10억 원 상당의 건물도 아내 거였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돈을 노린 범죄였던 걸까요? 그런데 이 아내분의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2주 만에 아내 소유의 건물이 박 씨 명의로 상속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아내가 사망한 지 2주 만에 아내 명의의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이 박 씨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사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 외출하는 척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온 아내한테 심폐소생술을 해가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즉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였던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 박 씨가 2016년 11월 첫 번째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살인 미수에 그친 것 역시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약물을 조금만 썼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아내분이 회복을 했고, 이 남편 박 씨는 이 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마치 병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병의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흔적을 만들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 아내분이 왜 심장마비가 왔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던 이유도 이 약물 자체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지나면 분해가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다 분해가 된 후에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씨 자체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파고들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 미수에 그친 건 역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요, 만약에 이 아내 쪽 유가족분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망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은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박 씨가 자기도 자살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요, 이 점도 쇼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본인이 자살할 때도 아내를 죽인 것처럼 그 약물 그대로 쓰면 됐어요. 아내를 죽일 때는 치밀하게 장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해놓고 본인의 자살극은 너무 서투르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약물을 투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잠이 와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그게 막 심정지나 이렇게 독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당시 차량에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이렇게 피울 수 있는 부탄가스가 아니라 이제 자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을 뿐이지, 그거를 진짜 막 피워놓고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투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서투르게 뭔가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법의 판결, 그러니까 양형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벌인 자살 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까. 이 자살도 쇼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 죽으려고 했던 건지. 지난 13일 병원장 박 씨는요,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뒤에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했었던, 완전 범죄를 꿈꿨던 한 잔인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